계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 기사와 회사 동료는 아파트 하나 잘 사서 몇 억이나 올랐다며 자랑하고 같은 월급 받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혹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도저히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실제 저를 포함해서 제 지인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후회를 했었습니다. 21년 계속되는 서울 상승 집값 기사에 불안해하던 저희 지인은 부천의 아파트를 6억에 매수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매월 원리금으로는 약 200만원 가까이 내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어디든 오르는 집, 상승 기사의 불안에 덜컥 집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년 다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집값은 마이너스 20% 하락,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저도 신혼집을 알아보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매물도 없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믿고 단 2개의 매물만 보고 당시 2억 7천만 원이라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 내부 상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거래 경험이 없었던 저는 사비로 도배까지 해야 하는 추가 비용도 내야 했었죠. 이렇게 매매든 전세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인터넷으로 수많은 검색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저것 대리점 방문하면 가격 비교를 하곤 하죠. 하지만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가장 비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살 때는 얼렁뚱땅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을 보고 사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각종 유튜브 정보나 부동산 관련 서적,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공부를 해도 모두 이론적인 것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막연하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바로 입지죠. 입지만 제대로 보면 적어도 제 지인과 저와 같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입지를 본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파트 단지 자체만 보시는 겁니다. 조경이 이쁘다, 신축이다, 브랜드가 좋다, 이런 것만 보시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지역과 B지역에 레미안 삼성이라는 이름은 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A지역은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거쳐 10년이 지나 2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상승은 있었네요. 같은 시기 B지역의 아파트는 상승과 하락을 견디며 10년이 지나 4억이 상승했습니다. 왜 같은 이름의 단지인데 가격이 달라졌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해왔거나 익숙한 지역에 한정해서 집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조경이 이쁘고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려고 하죠. A지역은 울산에 위치한 아파트였고 B지역은 안양시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당시에는 가격이 같았겠지만 안양시의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과 울산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과의 자산의 격차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죠. 여러분의 설명을 위해 극단적 사례를 들어왔지만 여기서 핵심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무 즉 아파트 단지만 보지 말고 큰 범위인 숲, 입지, 이것을 먼저 보라는 의미이죠. 그럼 입지란 구체적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첫 번째, 메인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의 학군도 고려해야 하죠. 세 번째, 주변의 인프라와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입지를 확인한 후에는 아파트 단지가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봐야 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실제 내부도 보면서 결로, 곰팡이 등도 함께 고려를 하시며 최종적으로 매수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와, 입지도 중요한 건 알겠어. 메인 업무 지구 접근성, 학군, 인프라를 보고 단지 내부까지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까?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행동만 앞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만 해도 수백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무작정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데 그 귀한 주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강남, 마포, 송파, 성동, 어느 지역부터 봐야 하는지, 어떤 단지를 봐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장 가도 뭘 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 내서 현장에 갔습니다. 여기 가깝군. 학교도 보이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 그런데 메인 업무지구 접근성을 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몇 분이면 가까운 거지? 인프라를 보라고 했는데 편의점, 카페, 음식점이 많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조용한 게 좋은 건지 혼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방문.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부동산 가보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저기 사장님한테 이 아파트 매물 보러 왔다고 말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게 몇 개 소개해 줍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좋은 매물이대요. 지금 안 사시면 내일 나간다. 그럼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입지를 봐야 한다는 건 아는데 정작 중요한 걸 물어볼 생각도 못 합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한 나의 돈은 한 사람의 말에 의해 써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입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현장 가도 판단을 못하고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휘둘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임장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막막했던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어플 중에 무엇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고 해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기록하며 나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보물 지도를 토대로 현장에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임장을 해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터득하며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동산 방문.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듣고 흔들렸던 분들은 이제 자신 있게 질문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으로 자산을 쌓아왔고 남들은 가지 않는다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현금 6천만 원으로 2년도 채 되지 않아 수익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동한다면 앞의 사례처럼 후회 가득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알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자산은 다른 사람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 집 마련, 더 이상 불안과 후회로 시작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